자, 4번부터 8번까지 지문 들어가자. 글이 좀 길어요. 첫 번째 글이 신경련의 이름 없는 꽃이라는 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 작자 미상의 온고집전이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는 현대 수필이고, 수필이고, 그냥 수필이고, 가는 수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판소리개 소설에 해당이 돼. 판소리개 소설 상당히 중요하지. 판소리개 영향을 받은 소설들이 출제 빈도가 높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온고집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작품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저기 보기를 잠깐 보면은 6번 보기 말고 6번 보기는 일단 문제 풀 때 보는 보기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보기고 8번을 봐봐. 8번 보기를 잠깐 볼게요.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는 사물의 실질보다는 관념적인 명분을 내세워. 자,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 자, 보기를 해석해 보면은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다? 실질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명분을 중시한다. 명분을 내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요했다. 이 명분을 뭐했다? 강요했다. 명분에서 명은 이름을 푸는 처지를 나타내는데 결국 명분이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고전문학 작품 중에는 이러한 명분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 여럿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하고 나에 대한 해석이지.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와, 자, 가 작품은 명분과 실질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뭐, 바로 얘기하면은, 필자는 명분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 조금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야. 그 다음, 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뭘까? 효도하는 거. 그지? 형제간에 위에 있게 지내는 거. 사람들 쓰러져 있거나 이러면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고 얘기하겠지. 이 도리를 하지 않는 온고집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의 글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제시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가하고 나를 해석해 보면 돼. 자, 가부터 들어가 볼게요. 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는 글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지? 수필이야. 수필은 거의 대부분 100% 그렇다는 건 좀 그렇지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내용의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 없는 꽃도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야. 어떤 교훈이나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어요. 명분보다 뭐가 중요하다? 실질. 그 대상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름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가를 썼어. 자, 들어가 볼게요. 순환의 꽃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인위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다.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문제를 제기했지요. 사물의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이 사람은 사물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있어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이름은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겠지? 좀 전에 얘기했던 명분하고 실질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야? 명분을 얘기하겠죠? 명분.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있어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거, 명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만은 좋아하는 건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나왔네. 이름 너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야? 좀 전에 얘기했던 실질.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름 너머에 있다.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를 들었죠? 예를 들기 시작했죠? 예를 열거했죠? 예를 들어서 열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여기에 맛난 회와 구이가 있으니 그저 먹어보기만 하면 된다. 먹어 배가 부르면 그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이건 좀 반박이 논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가벼운 가죽옷이 있으니 입어보기만 하면 된다. 입어보고 따뜻하면 그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내게 꽃이 있는데 좋아할 만한 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사고방식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뭐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지? 그 명품의 질이나 상품의 뭔가 효용적인 측면보다는 뭐지? 이름 때문에 좋아하잖아.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뭐를 중시하는 거지? 자, 효용을 중시하는 거지. 뭔가 가치 있는 것. 겉으로 사람들이 이름으로 붙여진 명분이나 형식보다는 효용적인 가치. 그지? 그거를 중시하는 거야.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이름을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가리고자 한다면 대상을 분별하자는 데서 이름이 나온 거다. 대상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 이것도 다 이름이다. 구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붙여도 이름이 되는 것이다. 땅을 가지고 본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까이 있으면 여기라 하는데 이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멀리 있으면 저기라 하는데 그 또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이 없어서 문명이라 한다면 문명 역시 이름인 것이다.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름은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 뭐에 불과하다? 장식에 불과하다. 대상을 구별하는 데 이름을 붙인다면 굳이 이름을 만들어서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A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얘들아. 자, 요거 표시가 돼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근데 A에 고사가 나와. 뭐? 중국 고사. 중국에 거기 누구 얘기 나와? 저기 구런이라는 사람하고 어부 얘기 나오잖아. 그럼 이 고사가 나오면은 우리는 고사를 인용한 뭐를 알면 돼? 이유 알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뻔하지. 이를 인용한 이유는 이 사람의 주장을 뭐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고사를 인용했겠지?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이 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고.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잖아.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 얘기 강조하려고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고사를 인용했겠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장의 근거. 맞죠?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는 근거.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구런과 함께 배양하였다. 여기서 초점은 구런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어부라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야.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대부 구런은 초사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치인이 영균이 하였으니 이로써 대부 구런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그런데도 대부 구런의 이름과 나란히 한 게 100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었겠는가?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줘도 되고 천하게 해줘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고사를 인용했어요. 어떤 이가 말하였다. 자, 디귿의 어떤 이는 필자의 의견에 뭐를 제시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반대 의견.
꽃의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꽃에 이름이 있잖아. 근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반론을 제기했죠? 내가 말하였다.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요 몰라서 없는 건 역시 없는 것이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은 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부의 말이 뭐다? 더 중요하고 행적이 더 중요하지 굳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한 거는 형식적인 뭐는 필요 없다? 이름은 필요 없다. 그 사물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가치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지.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의견에 반박을 펼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얘들아 이 가글을 읽어보고 이 필자의 생각이 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 깨달음은 뭐야? 사물을 볼 때 그 겉의 형식이나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사물에 뭐를 봐라? 내면, 실질적인 아름다움을 봐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글을 쓴 거야. 그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네. 자, 가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 옹고집전. 옹고집전을 모르는 학생들은 아니.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옹고집전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거든. 어떤 마을에 부모도 제대로 효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지도 않고 정말 인색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린고비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옹고지. 그래서 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도승이 이 옹고집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을에 오지. 와가지고 옹고집한테 시주를 달라고 그래. 이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랑을 메고 다니면서 시주를 하잖아. 그 시주를 하러 왔는데 옹고집이 소문과 맞게 문전박대를 해버려. 어디 거지 같은 땡중이어 가지고 우리 집에서 시주를 하라냐. 그래서 쫓아내버려. 그래가지고 이 도승이 열받아가지고 가짜 옹고집을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옹고집을 이제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옹고집전의 이야기. 그럼 옹고집전은 간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제. 옹고집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되죠? 그거를 뭐라 그래? 권, 선, 징, 이 구조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야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허동가가 웃으며 하는 말이 허동가 참옹가 두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진짜라고 대결을 벌이는 부분이죠. 결국은 여기서 참옹가가 져버리겠지. 스님의 의도대로 참옹가가 지는 내용이 나오겠죠. 너도 이 집 옹가라고 나도 이 집 옹가라요.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우리 성주는 사또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사또. 학생들이 지방 수령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 그냥 사또. 그지? 한 고을을 다스린 사람. 성주가 명관이니 훌륭한 사또니 송사하여 보자. 자, 우리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니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서 사또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뭐 해보자? 송사해보자. 송사가 뭐야? 송사소설 많잖아. 송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 뭐를 해서? 재판을 해서. 재판. 그래? 송사해보자. 하니 참원가가 대답하되 그리하자. 하고 의란 심정을 글로지어 손에 쥐고 관문에 들어가서 참원가가 소지를 원이니 소지는 송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은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지는 그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야. 서류 안에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래서 재판을 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류를 얘기하는 거야. 서류를 올리니 형방이 이를 받아 고할 때 B하고 뭐가 또 구별이 돼 있지요. 좀 이따 문제 나오겠죠. C하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
자, B는 뭐가 얘기하는 부분이냐면 첨언가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첨언가가 뭐를 올렸어? 소지를 올리는 내 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허동가가 소지를 올려가지고 소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야.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삼가 뜻하는 바를 표고자 하는 것은 본 백성이 본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 싸우지를 않았는데 천만 의에 어떤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 모르는 놈이 누군데? 허동가. 며칠 전에 앞마당에 갑자기 들어왔거늘 그 용모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얼굴과 같고 제 모양과 같기에 그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옹고집이라 하고 저의 세간을 달치하노니 이런 흉악한 놈이 있사오리까. 온통하게 누명을 쓰게 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원님께 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빌간데 원님께서는 두터운 덕으로 잘 처리하여 흉악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불쌍한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옵기를 우러러 바랐고 바라옵나이다. 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 첨언가가 내가 허동가한테 당한 죄가, 당한 일이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하다. 그럼 뭐를 밝히는 거야? 이거 밝히는 거지. 자초지정 밝히는 거잖아. 내가 소지를 올리고 송사를 한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한 이유다. 자초지정을 밝히고 있다는 거. 그래. 그 다음 형방이 보고하니 원님이 분부하되 너도 온 거요 저도 온 거라니 저놈 보고 이놈 보니 아무리 본들 알 길 없다 하실 때 허동가가 또 소지를 올리려 했으되 삼가 뜻을 펼쳐 보이게 된 것은 고금천지간의 성명생년과 생월생시가 같사와 비록 분간하기 어려우나 저는 맹랑촌에 여러 대에 걸쳐 살았고 나는 이 맹랑촌이라는 마을에서 여러 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살아왔어. 밑줄거 초온가는 밑줄거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어찌 헛되이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근본이 있다 없다를 근거로 따져가지고 송사를 낸 거야. 누가? 허동가가. 아까 첨언가는 자초지정에 대한 소지를 올린 거고 이 허동가의 소지는 근본이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력을 밝혀서 소지를 올린 거야. 위로는 밝은 하늘이 있고 아래는 명관이 있으니 명관 훌륭한 사또가 있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참상이 신호 원통한 사정을 분간하옵고 저놈을 더 한층 엄한 형벌로 다스리시어 저의 분한 일을 풀어주옵소서. 자, 우리 B하고 C의 소지의 내용을 구별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첨언가는 자초지정을 얘기한 소지고 허동가는 근본이 있다 없다에 대한 소지를 올렸어. 하여건을 형방이 다 고한 후에 허동가가 여쭙되 제 소지에도 하였거니와 이 일이 답답하고 애달프니 밝게 처분하여 사실을 밝혀주옵소서. 원님이 분부하되 자세히 조사할 길 없다. 너희는 각각 집에 들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원님은 뭐를 해야 돼? 송사를 해야 되잖아.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소지 내용을 듣고 보자마자 뭐라 그래? 야, 너네 내가 밝혀줄 일이 없어. 집에 들어가. 뭐야?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지. 두 사람의 모습이 똑같고 재판으로 이 두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를 회피하는 거야? 이 사또가 뭐를 회피하는 거야?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지. 그냥 너네 나 안 돼. 예? 내 능력 안 돼. 내가 해결 못해. 너네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처지를 깎아내리는 거잖아. 그 대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밑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각들이 엄하게 다스리라. 너네 이런 쓸데없는 일로 다시 한번 여기 오면은 너네 혼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뭐지? 두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첨언가가 다시 얘기를 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준 백성의 부모요 백성은 백성의 하늘이니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원님이 부모되 너의 원정을 보고 너의 모양을 보니 너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옥석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너희 집 세간을 각각 외워 바쳐라. 자, 이제 원님이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내죠. 자, 문제를 내가지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볼 테니까 이 해결 능력을 볼 테니까 너네 한번 대답해봐라.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야? 세간살이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어. 세간살이가 뭐냐면 집에 살림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야. 뭐 재산이 얼마나 있고 뭐 그릇이 몇 개가 있고 밭이 몇 마지기가 있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진짜 원고집은 이 세간살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자기 집에 재산이 있는 것만 알지. 그 짜질구리한 세간살이는 누가 다 알아? 부인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짜 원고집은 자세하게 외우고 있겠지? 도서가 만들어낸 거니까. 들어가 볼게요. 허동가의 거동보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왔다 얘들아. 허동가의 거동보소. 요거 하나 표시하자. 보소. 이 보소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 말투? 바로 판소리 말투, 판소리 사설투. 이 소설이 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판소리 영향을 받았다는 거. 중요하지요? 허동가의 거동보소. 동원마등에 설설 기어들어가 아래되 세상에서 가장 좋은 1등론을 헤아리면 185섬지기요 구실은 말에 나오면 180세 먹이요 땅짓자 1등같이 332마리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항소세필, 암소세필과 적토마, 자류마, 사족마리 합 10마리요. 황고백구가 개개 10마리요. 황개와 백개가 백여수나 닭을 얘기하는 것 같아. 백여수나 되나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 거지동과 원고집이. 원님 문바되 너는 세간살이를 자세히 하는구나. 그것은 그리하거니와 총괄해오라. 허동가 곁에 뒀다가 급히 재촉하니 자문가가 기가 막혀. 밑줄거 연기 마신 고양이. 자, 연기 마신 고양이. 뭐를 인용한 거죠? 속담이잖아. 다시 말하면 얘들아, 속담이나 이런 것들, 격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표현? 관용표현이라고 그래. 그럼 관용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 뜻을 알아둬야 되지.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그지? 그럼 연기 마신 고양이라는 뜻은 진짜 원고집이 사또의 질문에 대해서 뭐하다? 못마땅하다. 이런 의도로 요 속담을 인용한 거야. 그거 왜 하필이면 세간살이 따위를 나한테 물어봐. 정말 질문 못마땅하네. 이런 의도. 그래. 집 세간을 대강도 알 길 없어 묵묵히 섰을 적에 좌우나저리 밥비하래라. 하니 경황이 없는 중에 가산을 외우되 밑도 끝도 없이 문전옥답이 굉장히 많고 오이는 단마지기 개통반 열마지기요 집안 세간은 옆에 내가 없지 저는 알지 못하나이다. 제대로 대답을 못했지요? 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몇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뭘 외워보라 그래? 너 사조를 한번 외워봐라. 사조가 뭐냐고? 네 명의 조상. 그럼 네 명의 조상이 뭐냐고? 자, 아버지. 아버지 다음에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음에 뭐야?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솔직히 아버지까지는 이름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할아버지나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외우는 건 조금 그렇지, 그지? 어려운 질문을 내는 거야. 사조를 말하라. 아니 참원가가 완벽히 해야 돼. 증조 고조는 모르겠고 할아버지 모르겠고 부모는 더 이건 좀 싸가지 없다, 그지?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모른다는 거, 부모님 이름도 모른다는 건 조금 그렇네. 왜? 평상시에 참원가가 부모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 야박하게 대했거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야. 실제로는 부모 이름을 모른다는 건 좀 그렇지. 어쨌든 언니 운바대 내 이놈 사조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쌍놈이야. 너 가문에 대해서 너 하나도 관심이 없네? 허동가가 아랬다. 저 미친놈이 어찌 사조를 알겠습니까? 제가 아래로이다. 저의 고조는 용송이요, 증조는 망송이요, 할아버지는 송송이요, 외할아버지는 송송이요, 장인은 상송이로서이다. 실제로 얘들아, 사람들의 이름이 이럴까? 갑자기 용송, 망송, 숭송, 송송, 상송 전부 다 뭐로 끝나죠? 송으로 끝나잖아. 뭐가 느껴져? 리듬감이 느껴지잖아. 이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리듬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동어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뭐를 주기 위해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럼 이 웃음을 주려는 의도는 어떤 문학의 특징인데? 판소리 문학의 특징이거든. 그거에 또
연결된 특징이잖아. 판소리 문학의 특징 중에 웃음을 주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해악성. 맞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진짜로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무슨 영송, 승송, 망송 이렇게 됐겠어. 말도 안 되죠? 알아두세요. 너는 참은가요? 저놈은 허덩거러다. 허덩거 올려매라. 드디어 온거집이 구별이 돼버렸죠? 진짜 온거집이 쫓겨나게 되겠죠? 진짜 온거집이 메타작을 받게 됐죠? 뒤로 넘겨서 참원가는 원님에게 메타작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러 친구네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도 가짜 칙을 받으며 쫓겨난다. 참원가는 월출함 도송을 찾아가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간다. 참원가가 다시 기회를 얻은 거지요? 월출산에 들어가니 자, 월출산은 그 도송이 사는 곳이야.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란 말이야.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뭔데? 초월적 공간이지. 알겠지? 초월적 공간. 과연 도승이 있는데 온가가 문 밖에 엎드려 대지하니 도승이 말하기를 내 죄를 아느냐? 온가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니 덕분에 살려주시옵소서. 도승이 말하기를 내가 인간 세계에 나갔을 때 내가 한 죄를 모르느냐? 내가 너를 시험하러 나왔을 때 문전박대한 거 너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온가가 말하기를 죄가 많아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살려주시오. 하되 도승이 상자를 불러, 상자? 제자를 불러 쑥안짐 져다가 주먹만큼 비빈 후 온가의 옷을 벗기고 볼기를 3000대 때리고 뜸을 뜨니 온가가 반만 죽었거늘 도사가 보고 충분히 경계하여 주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오되 우리 불도가 어찌 무식한 속인을 해야겠는가. 우리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다 경계하는 술법이라 어찌 사람을 천장이나 뜸을 떠서 죽지 아니하겠는가. 온가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볼기를 만져보니 겨우 뜨뜻할 뿐이었다. 도승이 부적 한 장을 써주며 말하기를 이 부적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 방 안에 붙이고 왼발을 그면서 주문을 주술을 부리란 얘기죠. 내 집에 있는 온가가 방 안에서 거꾸러져 집이 될 것이니 내가 집안 세간을 다 찾아 살되 불축한 뜻을 다시 먹지 마라. 너 착하게 살아. 무슨 천선을 해야 돼? 개과 천선을 해야 돼. 그래야 네 죄가 없어질 거야. 라고 조문을 내오니 이때 등촉을 밝히고 손님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허수아비가 자빠지니 모든 손님이 놀라 얼뜬 사람은 기절하고 겁내는 사람은 밑줄고 똥 싸더라.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 왜?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똥을 싸. 근데 그 부분을 일부러 과장되게 얘기한 거잖아. 해학적인 편이죠. 판소리 문학의 특징, 해학적인 특징. 똥을 싸더라. 진짜 똥 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이거 듣는 사람들을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장적 표현을 쓴 거죠. 그제서야 참원가가 전과 다름없이 앉아있으니 보는 사람이 뭐하나 여롭시 하고 처자 너복은 어쩔 바를 모른 채 보고 다 얼굴 가리며 코를 쥐고 서로 탄식함을 맞이 아니하였다. 이러고로 세월을 흘러 의식이 매우 구차하고 가난하게 되고 곡간집이 전혀 없더라. 백발이 원시다. 세월을 흘러서 나이가 들었다. 흐른 물같이 빨리 지나는 세월 잠깐이라. 분리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죽게 되으니 슬프고 가련하다. 인생 허무하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자, 마지막 가로로 묶어주세요. 세상 사람이 제 본심을 가져 남에게 몹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환을 연하느니라. 요거 저 판소리 문학에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 유달리 많이 나와. 이 부분도 서술자에 뭐가 돼? 개입이 돼. 네. 편집자적 논평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요약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 자, 확인 차원에서 4번부터 문제가 좀 많네. 8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이게 다 끝내야 돼요. 4번 문제부터 답을 체크해 볼게요.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을 봐. 디귿이 뭐지?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은 유독 모른다고요?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야? 이름이 사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 당신의 이름이 없어도 된다는 거에 반박을 하는 거잖아. 근데 4번에 3번은 인물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이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통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4번은
3번이고 5번 글쓴이가 A를 삽입한 의도 A가 아까 뭐였지? 고사를 인용한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사물의 형식적 명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2번 정도로 답을 체크하면 되겠네. 본질이 중요하다. 6번에 이 어려운 말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거기 진하게 쳐져 있는 복제 불가 조건이 초점이잖아. 그 복제 불가 조건의 의미가 바로 앞에 있어. 복제로 인해 본디의 사람과 복제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동일성을 고려할 때 배제돼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사람하고 그 진짜 사람을 복제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를 복제 불가 조건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5번을 봐봐. 참원가가 던진 부적으로 인해 허동가가 허수아비로 변했다는 점에서 복제 불가 조건에 의해 참원가는 과거의 자신과 동일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겠고 이건 불가능하지. 왜냐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조금 말이 안 돼. 왜냐면은 가짜 원고집이 여기에 있는 이 한 명만 가짜 원고집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딴 데 또 가짜 원고집이 있을 수 있잖아. 도사가 도승이 가짜 원고집을 집으로 여러 명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5번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래. 넘겼어. 6번에 5번이고 7번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이거는 근데 쌤이 답을 얘기했잖아. 자초지정. 맞죠? B에서는 자초지정.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살아온 내려. 몇 번? 4번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좀 전에 답을 얘기했으니까. 8번 2번을 볼까? 만난 회와 구이는 먹어서 배만 부르면 그뿐이고 가벼운 가죽옷은 입어서 따뜻한 건 그뿐인 것. 사물의 뭐지요? 어떤 측면만 얘기하는 거죠? 효용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였어? 사물마다 자신이 맞게 지켜야 할 도리? 이 도리는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돼? 나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짬뽕 시켜놨어. 이거 잘못된 연결이지요. 그래서 2번이 틀리다는 것.